자, 세 번째 우리 교과, 즉 교재 테마는요. 독립과 종속인데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종속 사건이 자, 학률의 곱셈 정리 안에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독립이라는 것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후 사건이 있는 거야. 전후 사건.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일어난 사건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앞에 일어난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B는 마음 편안하게 A를 바라보고 있어요. A한테 네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나 B의 확률은 똑같아 이 뜻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결국 이걸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너 A 없이 그냥 B 나라야 나의 확률은 똑같아 이 뜻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학은 국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시험이나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그게 바로 PB다. 이거는 독립이다. 이렇게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독립이라 한다. 그리고 사건 A와 B를 독립사건이라고 한다. 그게 정인 거야. 그러면 얘하고 조금 다르게 종속 한번 볼까요? 종속? 종속이라는 건 전후 사건 A가 있어. 그럼 독립이 아닐 때 우리가 종속이라 하는데 그럼 그 뜻은 뭐야? 앞에 일어난 사건 A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에 따라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 B의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거, 그죠?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리고 A 확률 자체가 같지 않다 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리고 B가 같지 않다. 자, 여기에 교재는 전후 사건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자, B가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해. 그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지 아니하다. 또는 A가 일어났을 때,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종속이다 이 뜻인데 그냥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필기 한번 해봐. 그냥 A하고요. B 자체가 이렇게 전후 사건이 있어. 그러면 항상 독립종속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 종속이라는 건 이런 거죠. P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거 하고요. 그리고 일단 P, B가 같지 않다 이런 뜻?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또는 P에 이렇게 P에 A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것들이 지금 PB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같지 않다 이렇게. 자, 또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P의 B 자체가 자, P의 일반적으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 또는 P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 요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같지 아니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요런 생각들이야. 봐. 독립과 종속이라는 거의 개념은 요런 생각. 이렇게 해서 뭔가에 이제 주머니가 있어. 이렇게 주머니가. 그래서 당첨 제비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꽝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A, B가요. 순서대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A가 먼저 뽑고 B가 순서대로 이렇게 뽑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A가 뽑고 나서 B가 복원 추출 후에 만약에 뽑게 된다. 이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A가 뭔가를 뽑고 나서 복원 추출 후에 B가 뽑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야, 네가 A가 당첨제비를 뽑고 나서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나 또는 P에 뭐가 되죠? A가 당첨제비를 못 뽑고 B가 뽑을 확률이나 또는 그냥
B가 당첨될 확률,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언제나 같을 거야. 몇 분의 몇으로 같죠? 전체 10개 가운데 3개니까 얘네들은 10분의 3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 이처럼 나중에 일어난 사건 B가 앞에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에 따라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이거는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는 독립사건이라 그래요. 독립이라 그러고요.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비복원이 된다. 이렇게. 비복원 추출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뽑는 건데 A가 뽑은 당첨 제비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당첨 제비를 뽑고요. B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당첨 제비를 못 뽑고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지. 바라볼 수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 그러면 10분의 3이겠죠? 그리고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그리고 나서 B가 당첨될 확률이야. 왜냐하면 A가 먼저 뽑고요. 그리고 B가 뽑는 요 경우에 결과를 쌤이 이렇게 적은 거거든. 그럼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자연스럽게 비복원이니까 전체도 하나가 줄었고 당첨 제비 입장에서도 3개가 있었는데 A가 뽑아버린 거야. 그럼 2개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일단 계산해주면 90분의 6이 되죠. 선생님 일단은 약분 안 할게요. 이렇게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A가 깡을 뽑았다. 그럼 10분의 7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전체 9개 중에서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3개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돼? 90분의 21이 되죠.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녀석의 의미는 뭐가 되죠? 이 녀석은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9분의 2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 9분의 3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뭐가 될 것 같아? 얘는 P에 A가 꽝을 뽑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지 않잖아. A가 일어나냐? A가 일어나지 않냐에 따라서 B의 확률이 달라지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종속이라고 얘기해요. 종속. 그리고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A, B 입장에서는. 구별되겠죠? 뒷사건이 앞사건의 영향을 받는 거. 앞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종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예를 들어서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어차피 선생님이 B가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더해주면 어차피 B가 당첨될 확률은 90분의 27이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얘가 바로 B가 당첨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뽑는 A 입장에서도 언제나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겠죠. 첫 번째 뽑든 두 번째 뽑든 당첨될 확률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이거 어차피 같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뽑으세요. 이렇게 너그러운 척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되겠죠? 자, 종속과 독립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즉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 얘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얘가 나온 건 이런 거야. 첫 번째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먼저 적어봐. 확률로서. 그럼 PA분의 그 다음 위에 뭐가 되죠? P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럼 A가 B 연이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얘 곱하기 얘가 돼. 그지? 그럼 결국 PA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P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면 당연히 B가 먼저 일어났다면 사실은 결국 P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건 A와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독립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독립이다.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어차피 독립의 정의가 뭐였죠? A, B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앞뒤 사건에 전후 사건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B 입장에서 판단해보는 거잖아. 독립이라면 그럼 결국 P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자 또는 P에 뭐였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단순히 PB나 같다.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럼 연필 아깝게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얘 대신에 PB를 쓰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이렇게 얘 대신에 PB를 쓰면 되는구나. 결국 곱사건의 확률은 중학교 때처럼 PA 곱하기 PB와 같구나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A와 B가 독립이라면 사실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PA나 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 PA 곱하기 PB가 얘랑 같다. 이게 뭐라고? 곱셈 정리는 곱셈 정리인데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밑줄을 꺼두면 돼. 역으로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면 우리는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일단 여러분들이 뜨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B구나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성립한다는 건 반대로 A와 B가 뭐라고?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봐. 자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주사위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를 할 때 독립인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독립인 거. 그러면 결국 이 말이야. 그지? A와 B가 독립이라는 걸 독립이니 아니니 물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A와 B의 곱사건을 구해서 얘의 확률하고 그리고 PA 곱하기 PB하고 요렇게 만약에 같다면요. 독립인 거예요. 그러면 같지 아니하면 종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A, B, C를 각각 구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사건 A가 될 경우 B가 될 경우 다 구해봐. 짝수니까 2, 4, 6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2, 3, 6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 또한 얘는 얼마 돼?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C도 마찬가지야. C도 5 이상의 윤이 나온다. 그럼 5하고 6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결국은 P에다가 C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죠. 이걸 먼저 이렇게 구해 놓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A와 B가 독립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기억을 이렇게 푸는 거지. 먼저 A와 B의 곱사건을 구해봐. 그럼 A와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누가 눈에 보여요? 2하고 6이죠.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자, P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알 수 있어. 근데 얘가 이런 거예요. PA 곱하기 PB랑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PA 곱하기 PB. 그럼 선생님 해보면 PA 곱하기 PB니까 얘는 약분 때리니까 똑같이 같아지죠.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기 때문에 A와 B는 독립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도 똑같아. 니은은 B하고 C가 독립이야 묻고 있으니까 B하고 C의 공통인 교집합, 곱사건을 구해봐. 그럼 얘하고 얘가 공통되는 건 6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자 P의 B하고 C의 곱사건의 확률이야. 자, 얘를 계산해 보면요. 6개 중에서 1개니까 6분의 1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그럼 같은 논리로 PB에다가 그 다음에 PC를 곱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B하고 C 확률을 곱해보세요. 그럼 얘는 9분의 2가 되잖아.
그럼 9분의 2하고 6분의 1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독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니은은 틀린 거야. BC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럼 디귿은요. 디귿은 A와 C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하라고? A하고 C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보세요. 자, A하고 C야. 그럼 얘하고 얘죠. 6 집어넣는 거, 6. 그럼 얘는 P에 A하고 C의 곱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얘는 6분의 1 되는 게 맞잖아. 그럼 이제 반대로 PA하고 PC를 곱해보세요. 이렇게. A가 일어날 확률과 C가 일어날 확률을 딱 곱해보는 거야. 그럼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로서 똑같죠. 그러면 A와 C는 독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독립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하면 기역하고 디귿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독립이냐 아니냐의 판단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단단한 기본기의 첫 번째 예제고요. 우리 이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형 문제도 이렇게 나와. 요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죠. 이 독립에 동그라미 쳐야 돼. 이렇게. 독립이야. 동그라미 딱 쳐.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앞사건이 있죠.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앞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판단해 보세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너는 어차피 독립이기 때문에 B의 영향을 안 받아 라고 A가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PA가 결국은 얼마란 얘기죠? PA가 4분의 1이다 이 뜻이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결국 A의 B의 여사건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건 선생님이 일단은 유형 확인해서 우리가 풀던데 유형 확인, 자 기본 확인 문제겠다. 그지? 이게 풀 텐데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 두세요. 일단 A와 B가 독립이에요. 이렇게. A와 B가 독립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이렇게 일단은 적어 두시면 돼요. 원래 사건 두 개가 독립이면 일어나지 않는 게 어느 쪽 우측 어깨에 붙더라도 독립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요. B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다. 이렇게 일단 붙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면 일어나지 않는 것과 어떤 사건도 독립이다. 요걸 일단은 메모를 해두세요. 이게 선생님이 일단 그 유형 확인 문제에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유형 익히기. 그죠? 거기서.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B의 여사건이 4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사건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자, PB라는 것은 4분의 3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P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PA 곱하기 PB와 같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결국 요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3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되겠죠? 이렇게 독립이다. 그러면 반드시 뭘 써야 되겠어? 요거. A와 B가 독립이야. 그러면 요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어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A와 B가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다. 동그라미 쳐야지. 이렇게. PA하고 PB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생각 있죠. 그죠? 얘가 지금 16분의 13이야. 그럼 참고를 하시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수2에서 배웠어요. 그죠? 수2에서. 우리 수2에서 얘가 A하고요. A하고 B하고 요 전체의 합사건의 합집합, 집합이죠. 그죠? 여집합은 A의 여집합하고 그 다음 B의 여집합의 공통부분 교집합과 같다. 자, 또는요. A하고 B의 교집합의 여집합. 얘는요. 드무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 합집합에 B의 여집합과 같다. 이걸 우리는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가 보여야 돼. 이게?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으니 사실 얘의 확률은요. P에 A와 B의 곱사건, 요 녀석의 전체 여사건의 확률이 얼마란 얘기죠? 16분의 13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 됐죠? 그럼 얘는 결국 어떤 역할이다. 얘는 전체 1에다가 P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뺀 게 16분의 13이란 얘기예요. 아, 따라서 P의 A하고 B의 곱사건의 확률은 16분의 3이 된다는 걸 이렇게 뽑을 수가 있다고.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PB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독립이라고 했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므로 P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뭐와 똑같다? PB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죠? 자, 곱사건의 확률이 16분의 3이에요. 그대로 집어넣고 는 내가 원하는 게 PB니까 A를 죽이자. 그럼 PA 대신에 3분의 1 PB를 넣을 수 있으니 3분의 1 곱하기 PB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또 PB니까 사실 얘의 제곱이 돼요. 자, 따라서 결국 PB의 전체의 제곱은요. 제곱은 16분의 9가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는 PB라는 것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라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요 생각을 해야 돼요. A와 B가 독립이다 이렇게 뜨는 거야. 문제 안에서. A와 B가 독립이다 이렇게. 근데 전후 사건이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뒷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 그러면 결국 이렇게 P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 다음 P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리고 그냥 PB하고 얘는 항상 같겠구나 이 뜻이야. 앞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 뒷사건이. 그리고 두 번째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PA 곱하기 PB와 같다. 이렇게 일단 쓰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기본 유형에서 하겠지만 A와 B가 독립이라면 자연스럽게 A와 B의 여사건 또는 A 여사건과 B,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놓으면 돼요. 아시겠죠?